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은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정전 제2교의편 제2장 사은은 제1절 천지은, 제2절 부모은, 제3절 동포은, 제4절 법률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은 피은의 강령, 피은의 조목, 보은의 강령, 보은의 조목, 배은,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사은장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된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은장의 구조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구조에 소태산 대종사의 의지와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은장의 순서에 따른다면, 사은장에 배열된 순서를 따른다면, 첫째, 피은의 강령, 피은의 조목, 둘째, 보은의 강령, 보은의 조목, 셋째, 배은, 넷째,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내용별로 이제 묶어서요, 피은, 보은, 배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은의 영역으로, 피은의 강령, 피은의 조목이 있고요, 보은의 영역으로요, 보은 부분이죠. 보은의 영역으로 보은의 강령, 보은의 조목, 보은의 결과가 있고, 배은의 영역으로 배은의 결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은장은요, 사은장에서 중요한 것은 강령과 조목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강령은 벼릿강, 옷깃령으로 금으로 벼릿줄만 이렇게 당기면 다 끌어오듯이, 또한 옷의 깃만 딱 잡으면 옷을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집어들 수 있듯이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이요,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이에 비해 조목은 구체적인 현상으로 낱낱의 부분이요, 갈래가 됩니다. 이러한 강령과 조목을 나무에 비유를 해본다고 하면, 이 강령은 나무의 줄기라고 하면, 조목은 나무의 가지의 격이 됩니다. 모든 가지들 있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줄기를 딱 잡으면 가지를 포괄하게 되며, 또한 줄기는 가지와 잎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지를 수렴하면 줄기가 되고, 줄기를 펼치면 가지가 되듯이 강령을 펼치면 조목이 되고, 조목을 갈무리 이렇게 싹 수렴하면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령과 조목은 서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은장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피은, 보은, 배은입니다. 먼저 피은은요, 입을 피, 은혜 은,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마치 옷을 우리가 입듯이 은혜와 은덕을 입었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피은은요, 일원상 진리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에요. 일원상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원상의 은혜를 입은 축복받은 존재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피은 자다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피은 자 아무개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 피은 자라는 우리의 선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일원상의 은혜를 입은 축복받은 존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원상의 복을 받은 피은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피은을 느끼고 아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지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은, 그 다음에 보은입니다. 보은은 갑풀보, 은혜은으로 피은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갑풀보는요, 이 갑풀보를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 이게 답하는 것이죠. 이게 메아리처럼, 산에서 메아리가 이렇게 가면 또 메아리가 이렇게 울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호 하면은 한참 있다가 야호 이렇게 들리듯이 이 메아리처럼 은혜로 답하는 것이 바로 보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에 피운된 은혜에 우리가 은혜로 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갚을 번은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은혜 입은 피운됨에 메아리처럼 응답하는 겁니다. 응해서 은혜로 또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은은 다른 말로 하면 보답, 응답 이런 말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보은을 소태단 대종사는 무상한 위가 없는 선법, 좋은 법이죠. 무상한 선법인 사은의 보은조목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보은이라는 것은 더 이상 위가 없는 선법. 이 선법은 착할선으로만 해석되지만 사실은 선법은 빼어난 법이다. 뛰어난 법이다. 더 이상 위가 없는 그런 뛰어난 법이 뭐냐? 보은이다 이겁니다. 이 보은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은혜에 살해한다는 그 사은이 있어요. 살해할 사, 은혜 은자. 사은 대잔치 할 때 나온 그 사은. 재밌지 않습니까? 네 가지 은혜인 사은과 살해할 사은은 동음, 같은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사은, 네 가지 은혜인 사은의 은혜에 살해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보은은 은혜에 감사하고 살해하는 바로 사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은은 감사와 통하고 살해할 사은과 통하는 것이죠. 같은 표현이죠. 이게 우리가 보은이라고 할 때는 보답, 응답, 살해, 감사 이런 말하고 다 회통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배은은 등질배, 은혜 은으로요. 은혜를 등지는, 은혜 등져서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햇빛을 등지고서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외면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햇빛이 원래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등지고 없다고 불평하는 것. 이러한 태도가 배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은은요, 이런 쌍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라면 보은은 이런 쌍의 은혜에 감응하여 보답하는 것이고 배은은 이런 쌍의 은혜에 등지는 것이다. 이렇게 총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은의 본원이 이런 쌍이요, 이런 쌍의 발현이 사은으로 피은은 이런 쌍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죠. 지은하고 피은은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지은이 돼야 피은인 줄 알고 피은됨을 알아야 지은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보은은요, 이런 쌍 은혜의 실현이 되겠죠. 이런 쌍의 은혜를 우리가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배은은요, 이런 쌍 은혜에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것으로 사은장에서 배은이 나오는데 이 배은은 우리가 보은하지 않는 것은 총괄된 대예요. 총괄된 걸 한꺼번에 딱 한마디로 말한 것인데요. 보은의 경우에는 보은의 강령과 조목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반면에 배은은요, 이 배은의 강령과 조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그냥 배은 한 조목으로 통합하고 있어요. 사실 배은은요, 배은의 실제 상황을 확연히 파악하여 배은하지 않는 그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안 하는 게 중요해요. 파악해서 딱 안 하는 것. 그래서 한 조목으로 통합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은장은 끝으로 보은의 결과와 배은의 결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게 보은하면 보은의 결과, 배은하면 배은의 결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과보응의 신학문이죠. 이게 이 자리가 바로. 그러니까 보은의 강령과 보은의 조목으로서 보은의 결과가 있고 배은으로서 배은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인과보응 신학문의 이 인과도 이 사은장에서는 은혜예요. 근데 인과를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사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인과를 은혜로 펼치는 것이죠. 보은의 원인에 따라 보은하는 게 원인이 뭐냐면 인과할 때 그 원인이 보은을 하면 보은의 결과가 따라오고 배은하면 배은의 원인에 의해서 배은의 결과가 따라온 건데 이 둘 다 보은에 따른 보은의 결과, 배은에 따른 배은의 결과가 전부 다 피은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모든 죄복의 결과가 다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런 쌍의 은혜인 피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사은장에서 밝혀주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과를 은혜로 보이신 것. 그렇다면 이러한 사은의 구조는 언제부터 형성됐냐는 거예요. 이 사은장의 이러한 문장 구조는. 이러한 문장 구조는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 이후 오랜 시간을 거쳐 연마하고 단련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은장을 볼 때는요, 소태산 대종사의 적건과 노고가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은장의 문장 구조 속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경륜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진년, 대각을 하시고 경축가, 가사 경축가를 쓰십니다. 여기에 보면 일원대원, 일원상 할 때 일원, 큰 원 할 때 대원, 이런 대원과 천지은덕, 부모은덕, 세계은덕, 법률은덕 을 노래하시고 가사 중에 전반 세 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사효의 뜻을 쭉 펼치고 있어요. 벌써 대각하시고 나서 가사를 읊으실 때 기본 교리의 내용이 쭉 펼쳐지는 겁니다. 이후 변산에 입산하시어 원기 5년에 교리의 강령인 사은사효 삼학팔조의 교강을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원기 13년, 그러니까 1928년 사업보고서, 이거 교구총관 제5권에 보면 나와요. 이게 제가 이게 말하는 것은 교구총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기 13년 사업보고서에 삼강령의 총론과 8조목을 기술하고 있으며 월말통신 제20호인 원기 14년 1929년 음력 10월 6일자에 교법 제정안에 사은사효를 발표하십니다. 문장이 쫙 펼쳐져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기술됐던 삼강령 8조목 사은사효의 기본 교리가 원기 14년 사업보고서, 이거 교구총관 제5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문헌상에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기 14년도 사업보고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원기 14년도 교무부 사업보고서에 나타나는 교리 설명은 3년 뒤인, 이 문장이 구성되고 준비하셔서 3년 뒤인 원기 17년, 1932년에 발간된 6대 요령에 총합되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전의 문장으로 구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이 사은의 문장이 형성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태산 대종사와 제자들에 의해서 사은의 문장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소태산 대종사와 그 제자들의 피땀 어린 교법 형성의 노고에 감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정전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장의 구조, 그 사은장에 나와 있는 피은, 보은, 배은 또는 강령, 조목, 또 이 사은장이 구성되어 있는 역사적인 과정을 대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